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2025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가 이 간지로 따졌을 때 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을사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을사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리학적으로는 을사년이 입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아직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공서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모든 공공기관 이런 데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 바뀐 것을 일단은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을사년에 명리학적인 을사년은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을사년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25년 을사년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을사년을 우리가 이 을사년은 을사라는 이 간지, 이 을사라는 간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뱀, 이 사화는 뱀에 해당이 됩니다. 뱀이고 을목은 이거는 이제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물상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입에다가 쇠를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농객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여러 정당 이런 곳에서 많은 어떤 이론이나 자기 주장을 하는 굉장히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란하고 시끄럽고 백가쟁명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을사라는 이 간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을목이라는 것은 갈대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사화는 보통 우리가 바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바람이나 공기 뭐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갈대밭에 바람이 부는 그런 형상을 보입니다. 을사라는 간지는 물상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갈대밭에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이리저리 대중들이 휩쓸리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래도 금년 봄쯤에는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대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매일매일 집회를 하면서 이동을 한다든가 또는 집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 굉장히 분주하고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서로 반목하거나 투쟁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매우 분주하고 번거롭고 어떤 면에서는 또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르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을사라는 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을목이라는 것은 초목입니다. 그런데 사화라는 것은 이제 천간에 있는 병화에 해당이 되니까 초목에 볕이 내리는 초목에 햇빛이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초목에 햇빛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제 안정된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병화를 보고 있다. 이 초목이 병화를 보고 있다는 사화, 천간의 병화니까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병화의 속성으로 예의라든가 질서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을사는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마지막으로는 질서를 잡고 새로운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을사년이 함축하고 있는 크게 카테고리를 했을 때 세 가지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뱀이 입에다가 새를 물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말들과 논쟁과 여러 가지
농객이나 술사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매우 많은 백가쟁명, 일종의 백가쟁명의 현상을 보이는 그런 시끄러운 한 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휩쓸려서 패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갈대밭에 부는 바람의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이나 군중이 이동하거나 어떤 곳에 심취하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반목하거나 하는 그런 변화와 이동, 또 혼란, 이런 것들이 함께 중첩되어 있는 한 해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혼란이 수습되어서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을사년을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가는 과정이다. 질서를 창출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을사년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을사라는 간지만을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과 관련돼서 을사년이 이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런 을사년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을사년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을사년이 왜 지금 혼란이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느냐 했을 때, 을목과 사화의 관계에서 을목은 사마불 오인술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화는 욕지에 해당이 돼요, 사마상으로. 그래서 을목이 사화 욕지에 앉아있는 그런 관계가 돼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가지 욕망이라든가 또는 어떤 변덕,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변화와 또 그 속에서 혼란이 수습되는 그런 과정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조금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욕지, 을목이 사화라는 욕지에 앉아있는 관계로 여러가지 욕망이라든가 또는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력을 을목이 상실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변화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중에 있는 지장간이 무경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 속에 있는 경금이 을목을 암합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금이라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돼요. 정관을 암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변덕스럽고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상태, 그것이 을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경금이라는 정관을 암합하는 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 이 정관이라는 건 새로운 질서라든가 또는 법률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나 법률이나 국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창립될 수 있는, 정립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을사년의 일반적인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을사년 운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을사년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945년에 왕규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 왕조 때인데 태조 왕건, 왕건의 외척이죠. 그러니까 왕규라는 사람은 이제 이 왕건에게, 원래는 성이 함씨였어요. 왕씨가 아니고 함씨였는데 이제 왕건으로부터 성을 하사받아서 왕씨로 해서 왕규인데, 이 왕규가 첫 번째 딸과 두 번째 딸을 왕건에게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셋째 딸을 그 왕건의 장남이죠. 장남인 그 아들 해종이에요. 해종에게 또 셋째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세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두 왕의 장인의 역할을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왕규의 난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난이 아니고 역사가 왜곡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든 왕규의 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왕규의 난이 일어났다고 왕규가 진압이 됐단 말이에요.
왕교의 난이 진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어떤 쿠데타죠. 이제 그런 해가 일어났던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45년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왕규가 뭐 난을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해에 왕규가 몰락을 했는 해예요. 몰락한 해인데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실패를 한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45년이 또 을사년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을사사화가 있었죠. 을사사화가 있어서 많은 선비들이 죽음으로 이제 내몰려진 그런 상황이 있었고, 동시에 그 해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이 싹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양으로 볼 것 같으면 1785년이 을사년입니다. 그때 프랑스의 전제군주 루이 16세, 이 16세가 이상한 법령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손수건은 반드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법령을 루이 16세가 이 전제군주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그 윤석열 씨가 꿈꾸던 그런 왕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전제군주인데 손수건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법령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법령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달러를 처음으로 화폐 단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해에. 그 후에 1905년에 또 을사조약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시련이 있었고, 1965년은 한일협정. 근데 그 한일협정이 일어나던 전해가 1964년, 요게 갑진년이에요. 갑진년인데 갑진년에 비상계엄이 내렸습니다. 그 한일 수교 반대 협정으로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때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갑진년에 1964년에 비상계엄을 내리고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혼란 속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이 을사년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변화도 많고 변덕도 많고 시끄럽고 논쟁이 많고 여러 가지 백가쟁명이 있는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고 혼란이 매듭이 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을사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운이라든가 을사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 실질적으로 명리학적으로 을사년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2025년 1월 1일이니까 을사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